중요합니다. 이제 기존의 언어 구성을 해체하려거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고정관념을 해체하자 이거예요. 해체하려거든. 마음속에다가 상상력을 증폭시켜야 돼요. 항시 생각을 해야 돼요. 깨어있어야 돼요. 우리가 운전하면서도 운전하면 뭐예요? 가다 맨날 사고만 나는데 깨어있어야 돼요. 왜? 나는 반드시 저 운전을 우리 집까지 내가 가는 목적지까지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는 정말 다른 생각하면 안 돼요. 네. 본인 다치는 건 물론이고 다른 사람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럼 깨어있는 건 뭐예요? 다 상상하거나 모든 것을 항시 살아있는 거죠. 그냥 멍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숨어있는 불씨를 깨워라. 여기서 불씨는요, 느낌이나 감성이에요. 몸과 마음의 경계. 몸하고 마음의 경계. 한 육신에 있잖아요. 몸하고 마음의 경계. 내벽과 외벽. 저 나의 속과 저쪽 다른 곳. 그러니까 생각의 어떤 그 경계를 허물어라 그 말이에요. 하나의 상상력이 다른 상상력을 촉발하게 하라. 하나의 상상력이 있어요. 다른 상상력을 가져오는 거거든. 이건 상징적 의미하고는 틀립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일이 다른 어떤 일로부터 영향을 받거나 자극이 되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5.18이라는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있잖아요. 5.18. 우리나라 민주화를 촉발시킨 그 계기가 된 거죠. 상상력과 상상을 촉발시키는데 5.18이라는 걸 생각하면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상상력을 사실화시킨 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사실화시켜서 나타난 시가 있거든요. 낭독을 통해서 한번 들어볼 텐데요. 발레리나입니다. 발레리나. 우리 발레리나를 최우린 선생님께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발레리나 최현우. 부슬비는 계절이 체중을 줄인 흔적이다. 비가 온다. 길바닥을 보고 알았다. 당신의 발목을 보고 알았다. 부서지고 있었다. 사람이 넘어졌다. 일어나는 몸짓이 처음 춤이라고 불렀고 바람을 따라한 모양새였다. 날씨는 가벼워지고 싶을 때 슬쩍 발목을 내민다. 당신도 모래밭 내밀고 잔다. 이불 바깥으로 나가고 싶은 듯이 길이 반짝거리고 있다. 아침에 보니 당신의 맨발이 반짝거린다. 간밤에 어딘가 걸어간 것 같은데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돌았다고 한다. 왼발로 춤을 췄다고 한다. 발롱이 더 높게 발롱. 한 번의 착지를 위해 수많은 추락을 당신이 자꾸만 가려워지고 있다. 네, 춤추듯이 낭독을 하셨네요. 발레리나입니다. 여자는 이제 발레리나라고 하고 남자는 발레리노죠. 남자는 발레리노입니다. 여자 무용수를 얘기하는 건데요. 참 멋지게 잘 쓴 것 같아요. 이 시를. 자, 부슬비는 보슬비 준말이죠. 보슬비 준말이 아니고 큰 말. 보슬비보다 부슬비가 좀 더 큰 말이래요. 네. 그래서 부슬비는 뭐 이렇게 부슬부슬 내리는 거죠. 계절이 체중을 줄인 흔적이다 이랬어요. 체중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무게를 줄인 거죠. 비에. 예를 들면 무게를 줄여서 지금 그 흔적이에요. 비가 온다. 길바닥을 보고 알았다. 예를 들면 그냥 이렇게 무연히 쳐다봐도 알 수는 있지만은 비가 오면 빗방울이 튀어서 올라가니까 그걸 보고 알았어요. 왜 이렇게 말을 썼을까요? 그 말을 쓴 말이 그렇게 많은 단어가 많은데 비가 온다, 길바닥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비가 톡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카메라, 좋은 카메라 딱 찍으면 튀어 올라오는 모습 있죠? 빗방울에도 튀어 올라오는 모습. 이게 마치 발레리나가
점프하는 발롱발롱 그랬습니다. 점프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아니 일반인 이제 그런 생각 갖고 볼 때는 단순한 말이에요. 왜 이런 말을 썼을까? 이 중요한 시 귀절에다가 근데 길바닥을 보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발목을 보고 알았다. 비의 발목이죠. 여기서는 부서지고 있었다. 빗방울이 똑 떨어져가지고 부서지고 있었어요. 사람이 넘어졌다. 일어나는 몸짓이 처음 춤이라고 했대요. 넘어졌다. 일어나는 몸짓이 춤이래요. 바람을 따라한 모양새였다. 바람이 이제 이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모양 사유하고 간주가 같이 좀 섞인 글입니다. 날씨는 가벼워지고 싶을 때 슬쩍 발목을 냅니다. 아주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가벼워지고 싶으면요 슬쩍 발목을 내민대요. 당신도 몰래 발 내밀고 잔다. 예, 이불 바깥으로 나가고 싶은 듯이 길이 반짝거리고 있다. 아침에 보니 당신 맨발이 반짝거린다. 간밤에 어딘가 걸어간 것 같은데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돌았다고 한다. 이제 도네요.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바람이 부는 도네요. 자, 여기는 위에서는 사람이 넘어졌다, 일어나는 몸짓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바람이 돌았다고 그랬어요. 춤 동작입니다, 지금. 왼발로 춤을 췄어요. 네. 발롱, 더 높게 발롱은 점프하는 동작을 이제 발롱 그럽니다. 한 번의 착지를 위해 수많은 추락. 뭐 어린애하고 똑같잖아요. 걷기 위해서 수없이 넘어진다고요. 우리는 하나의 동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수없이 추락을 하는 겁니다. 넘어지는 거예요. 당신이 자꾸만 가여워지고 있다. 가여워진다는 것은 안쓰럽다 그 말이에요. 이게 좋은 시도 같아요. 뭐 특별하게 뭐 어떤 단어를 난폭하게 가져와서 어떤 걸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예, 지금 시들이 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서정으로 지금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처럼 보면요, 공중에서 떠다니듯 우아한 착지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우아한 그 몸동작 하나 만들기 위해서 수없이 넘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몸에는 얼마나 많은 근육과 상처가 있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겠죠. 우리가 그 빗방울 하나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심도 있게 그려낼 수가 있는 겁니다. 시인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빗방울 하나 떨어진 걸 가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이 위대한 거죠. 참 한나의 동작을 만들기 위한 이 가혹함이 지금 예술적 정말 깊게 승화시키는 예술적으로 그런 시를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얀달 소모입니다. 이것도 제가 뭐 어디 신천문에 된 건데요. 예, 제 겁니다. 하얀달 소묘. 소묘는 단색으로 그린 어떤 그림을 소묘라고 그래요. 예. 형태와 어떤 명암만 가지고 그려내는 걸 소묘라고 차죠. 시를 보면 무슨 소묘 이렇게 나옵니다. 하얀 달은 잘 알죠? 제가 달에 대해서 참 많이 아까도 지금 만월주의보 나왔는데 여기부터 달이 나오네요. 하얀 달은 음력 4월경부터 이렇게 달이 이제 뜨는데요. 아니 이게 달을 표현하는데요. 초승달 음력 4월경이잖아요. 그다음에 초승달, 상현달, 그다음에 이제 보름달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찌그러져야 되죠. 이게 그 달이. 그래서 하얀 달, 그 다음에 금음달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달을 딱 바라보잖아요. 왼쪽 부분, 왼손, 내 왼손 부분이 이렇게 파진 부분. 그게 푹 파진 부분이에요. 그게 초승달하고 상현달일 때는 왼쪽 부분이 푹 파졌어요. 네. 그 알아보면 재밌어요. 그 다음에, 이거 보름에서 오른쪽 부분이 살살살 파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상현달, 금음달 그렇습니다. 이게 그 음력 상현달은 23일경이고요. 그 금음달은 26일경이니까 그 달 한 번씩 보면서 이것이
좀 확 파졌다. 많이. 왼쪽으로 많이 파지면 초승달이에요. 아, 이제 달이 시작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파지기 시작하면은 상현달, 금음달. 그렇습니다. 그건 좀 알아놓으시면 괜찮아요. 자, 내려보겠습니다. 한 끝을 힘껏 당겨 가만히 놓으면 다른 끝이 되게 된대요. 이거는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활시는 지상을 향해 팽팽하게 유지되지만 활시, 그 활을 이렇게 팽기는 줄이죠. 관역의 위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없다. 지금 하얀 달이기 때문에 저 멀리 보니까 이건 제가 쓴 것이라는 줄 알죠. 꼭 달을 이렇게 이렇게 딱 활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지구를 향해 있어요. 이게 약간 이렇게 파져가지고 오른쪽이 파진다겠죠? 그리고 딱 왼쪽이 파진다겠죠? 그러니까 딱 지구를 향해서 지금 있어요. 그 활이 지금 지구를 향해서 아직 다 그리지 못한 한쪽 눈썹, 마당 모서리에 반쯤 보이는 길고양이 꼬리.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활에 대해서. 다 그리지 못한 한쪽 눈썹, 이렇게 눈썹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활처럼. 그 다음에 길고양이 꼬리도 딱 귀가 말려가지고 이렇게 생겼잖아요. 두께 항아리 돌아핀 철쭉꽃도 이렇게 폈습니다. 그 다음에 추녀를 넌지시 들어올린 풍경 소리가 나. 그 추녀를 넌지시 들어올린 그게 딸랑딸랑하는 풍경 소리가 나. 어둠이 빛을 쫓아 하늘로 오르기 시작하면 비어있는 그늘에 풀씨들이 날아들어 지상의 벼랑 위에 피는 꽃들은 극한의 향기를 오로라의 남극으로 잇는다지. 근데 제가 썼어도 너무 호흡이 깁니다. 예, 중간에 한번 끊어놨어야 돼요. 근데 제가 그게 미처 그냥 저의 그냥 그게 빠져가지고 그렇게 제가 쓴 것 같아요. 극한 어떤 것이 궁극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한계, 극한 그 말이고요. 오로라는 남반구와 북반구의 고위도에서 그 고위도 상층지대에서 이렇게 빛을 발하는 현상인데 아마 그 오로라가 가장 그 빛이 이 세상 현존하는 빛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거기까지 있는다지 하고 이제 끊었어요. 지하대로를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빠른 속도로 전리층의 프리즘 속으로 사라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리층은 이제 대기권에서 그 대기가 이온화되어 있는 층이라고 하는데 뭐 저도 이게 확실히 알고 쓴 건 아닙니다. 그냥 이 단어가 처음에는 멋있어서 썼어요, 그냥. 예. 그다음 이제 프리즘은 빛의 굴절 이런 거 잘 아시잖아요. 한 시절 끝간데 없이 연결된 달빛의 통로를 빠져나오면 달빛의 통로를 빠져나왔어요. 활시의 관역이다. 이 관역은요, 사람이 살고 있는 그 현재 세상입니다. 피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풍경 소리가 추녀 끝 아래쯤에서 멈추기를 기다려 당신의 눈썹으로 달을 그리는 일. 여기서 자야로에 아직 다 그리지 못한 한쪽 눈썹이 있었고요. 이제는 당신의 눈썹으로 마지막 그 칸을 메워주면 달을 그리는 겁니다. 그 끝이 다른 한 끝이다. 이랬거든요. 이 시는 제가 어디를 보고 썼냐면 달과 지하철과 관계를 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달이 떴고 한쪽을 잠기면 한쪽 끝이 이제 나오는 거죠.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어디론가 가면 어딘가는 지상으로 나옵니다. 예, 그 지하철.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또 당선된 이유는 좀 뭐 새로운 것을 그때 당시에 좀 헐려보는 그런 노력이 좀 돋보여서 뽑아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뭐 글이 절대 좋아서 그 뽑아준 것은 아니다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하얀 달 소묘. 그 센터는 굉장히 쉽게 딱 왔는데 좀 여기서 좀 딱 막혔죠. 네. 이번에는 실어보는 천년 단양인데요. 그 한제골 단풍입니다. 우리 김혜수 선생님께서 낭독해드리겠습니다.
황제골 단풍 조순 발목이 시리도록 시이 닿지 못할 단풍의 위치를 생각했네. 귀 속에 차오르는 관청에도 물드는 색의 명도에 두근거렸지. 심장을 후벼 파 꺼내는 불금이라는 무성한 결핍, 날개를 접으려 했던 허공 깊이 꽃이 폈네. 도무지 다 읽어내지 못하는 형형색색, 의도하지 않는 바람이 불어 무수한 변곡점을 만들어냈어. 문득 푸른 청춘으로 들어왔다가 막다른 지점에서 빗발인 채 빠져나갈 때 헛발질하는 착시에 시달리기도 했네. 서로 가늠하지 못한 나무의 곁, 어떤 황홀함이 미간 끝으로 잠기고 있네. 네, 한제골 단풍입니다. 한제골은요, 대전면에 있어요. 병풍산 거기에 있는데요. 그 병풍산 계곡 그쪽으로 해서 가면 아니요 장성을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 한 여름에 가면요 발이 시려워서 단골들 묻을 정도로 우르창창 나무들이 빡빡하니 아주 햇빛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요즘 가면은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근데 제가 갔을 때는 지금부터 만 2년 전이니까요. 그때는 늦가을에 갔습니다. 늦가을에 가서 제가 이 시를 쓴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발목이 시리도록 시 닿지 못할 단풍의 위치를 생각했네. 이게 발목이 시리다겠죠. 단풍 위치, 저 위치. 예. 위에 그 단풍은 다 저보다 훨씬 크잖아요. 귀 속에 차오르는 환청에도 물드는 세급 명도에 두근거렸지. 명도, 세급 밝고 어두운 정도를 명도라고 하거든요. 지금 단풍이 지금 형형색색으로 지금 그 물들고 있는 그런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심장을 후벼봐. 꺼내는 불금이라는 무성한 결핍. 붉은 그런 어떤 온통 붉은밖에 없다는 얘기죠. 무성한 결핍이니까요. 날개를 접으려 했던 허공 깊이 꽃이 폈네. 여기서 꽃은 허공 깊이 꽃이 폈으니까 단풍이 지금 온통 이제 핀 것이다. 도무지 다 읽어내지 못한 형형색색, 의도하지 않은 바람이 불어 무수한 변곡점을 만들어냈어. 갑자기 바람이 씩 불어가지고요. 단풍들이 막 휘날린 거예요. 문득 푸른 청춘으로 들어왔다가 막다른 지점에서 빗바람 채 빠져나갈 때 사유입니다. 지금 그 푸른 잎을 달고 있다가 이제 막다른 지점에서 이제 빗바람 채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빠져나간다는 것은 이제 떨어지고 이제 낙엽이 진다는 얘기입니다. 헛발질하는 착시에 시달리기도 했네. 이거는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서로 가늠하지 못한 나무 곁. 나무가요 서로 곁이 있잖아요. 이렇게 섰잖아요. 크고 작고 높고 낮게 그 곁입니다. 어떤 황홀함이 형형색색이죠. 서로의 황홀함입니다. 이 나무 이렇게 보잖아요. 나무끼리 봐도 정말 황홀한 거예요. 서로 나무 곁이니까요. 미간 끝으로 잠기고 있는 미간 이 눈 끝 속으로 이제 잠기고 있는 거죠. 동공 속으로 잠긴다 그 말입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냥 읽어보면 그냥